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박꼬박 현금흐름 받는 삶을 지향하는 꼬박꼬박 채널입니다. 퇴직연금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선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노후 생활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개인이 주식 투자도 힘든데 거기에 뭐 채권, 원자재 이런 것까지 투자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이걸 아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TDF입니다. 이 펀드는 마치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는 것 같은 스마트 에어컨이라 할 수 있는데요. TDF는 연령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은퇴 시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TDF의 기본 개념부터 투자 전략까지 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TDF가 뭐냐? 우리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 마트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이렇게 카트를 끌고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나의 몸무게, 오늘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카트에 그 재료가 담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상 체중보다 조금 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라면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많은 그런 재료가 자동으로 카트에 담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바로 TDF랑 비슷합니다. 만약 내가 퇴직연금을 그냥 ETF를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채권을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내가 다 알아보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TDF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점까지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여러분이 직접 어떤 주식이나 어떤 채권 이런 비중들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반면 TDF는 이런 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언제 어떻게 더 조절할지 이미 설계 단계부터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DF 2050을 선택했다면 만약 내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주식 80%, 채권 20%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2035년쯤 되면 주식 60%, 채권 40%가 되고요. 2050년이 돼서 내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주식의 40%, 채권의 60% 이렇게 자동으로 자산 비중이 조절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러면 TDF에 항상 붙어있는 이 숫자 4자리가 있어요. 과연 이 숫자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걸까요? 우선 이 숫자의 이름은 빈티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 2025년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몇 년 뒤에 은퇴를 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2040년에 은퇴를 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나이가 조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2055년까지도 근무를 하다가 그때 은퇴를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TDF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 연도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TDF 2055는 주식의 80%, 채권의 20% 이렇게 주식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의 자산을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시점에서 TDF 2035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50%에서 60% 정도로 꽤 낮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율을 살펴보면 이 비율을 나타낼 때 글라이드 패스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 글라이드 패스는 시간에 따라 자산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운용사마다 달라요. 제가 앞서 많은 영상들을 찍었지만 항상 이제 세 개의 큰 자산운용사 2개를 꼽자면 뱅가드와 블랙록을 뽑는데요. 이 뱅가드와 블랙록 모두 TDF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45년에 은퇴 시점을 맞춘 TDF 2045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라이드 패스 말 그대로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그 비율이 이 자산운용사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점 이후에도 주식 비중을 약 4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TDF이고요. 반면에 뱅가드는 은퇴 시점부터는 주식 비중이 약 30%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안정적인 글라이드 패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라이드 패스의 차이 때문에 수익률의 차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새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뱅가드의 TDF가 블랙록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은퇴 시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수익률을 가지고만 어떠한 펀드를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TDF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편한 거는 사실상 항상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가 ETF로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ETF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약간 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글로벌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한국 입장에서 리서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간접 펀드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거죠.
무엇보다 이 뱅가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큰 이런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워낙 많은 거래 대금이 있다 보니까 수수료를 낮춰도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은 거예요. 그에 반해 우리 한국 내 자산운용사들은 그만한 규모를 가져가지 못해서 조금은 수수료가 더 높은 편입니다. 물론 ETF도 최근에 많이 수수료가 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TDF도 어느 정도 수수료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주식의 ETF 유명한 거 뭐 있죠? 제가 옛날에 올렸죠? VO, 뱅가드의 VO를 살 수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본드, BND를 살 수 있습니다. BND 티커의 채권을 살 수 있는데 만약 이 ETF를 7대3의 비율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수수료가 거의 0.05%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저렴한 수수료죠. 정말 꼼꼼한 파워 제이인분들한테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번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매 일정한 시기마다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게 실제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이 왔고 뭔가 나의 어떠한 지금 투자의 원칙을 지키기에 방해되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계속 그걸 밀고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TDF에 조금 더 수수료가 들더라도 그쪽에 맡겨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심리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듣는 미국의 401k 있잖아요. 그 401k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 투자자의 약 70%가 TDF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금 부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70%가 이 TDF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DF를 이용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보면 불려나가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TDF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자세한 상품들이나 아니면 전략들을 소개드릴 예정인데 우선 오늘은 TDF가 무엇이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가지고 TDF를 투자하면 뭐가 좋은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항상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